간지가 났어요. 자, 오늘은 2024년 9월 한번 같이 생각해 보죠. 자, 첫 번째 문제는 9번부터인데 9번을 푸신 분은 잘 풀었고요. 이게 니네가 이제 비교를 해보시니까 확실히 평가원 문제하고 교육청 문제랑 다를 거예요. 평가원 문제는 뭔가 간지가 나요. 뭔가 멋있어. 이 문제를 틀렸다고 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하니 이 문제는 철저하게 맞은 사람 1명, 2명? 좋습니다. 자, 이게 이제 처음에 당황스러웠던 이유가 뭐냐면 사인이랑 코사인이 다른 거예요. 7이야. 그죠? 근데 푼 친구들이 어떻게 풀었는지 모르겠으나 서희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이걸? 이것도 그리고 이것도 이거 두 개 같이 그렸어요. 사인이랑 코사인을. 코사인을 그렸어. 그러면 이거를 구하려면 7분의 파이를 하는데 이거는 사인 그래프에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효주는 어떻게 풀었습니까? 따로 그려서 대단하시네요, 두 분 다. 자, 근데 일단 이제 얘네 둘은 이렇게 풀었다는 얘기야. 코사인 그래프 그리고 그 다음에 사인 그래프 그려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최선일까요? 지금 보시면 요 아이를 바꿀까요? 요 아이를 바꿀까요? 이제 첫 번째 그건데 우리가 사인을 바꾸는 게 낫습니까? 사인을 그죠? 자, 제가 항상 삼각함수 수업할 때 무한 반복했던 중딩 공식 그죠? 사인 2분의 파이 빼기 세타는 코사인 세타 그죠? 중3 때부터 엄청 이야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두 분은 사인이랑 코사인 그래프를 각각 그려서 근데 잘 한 거예요, 그래도. 근데 시간을 많이 뺏겼겠네요. 그죠? 그러면, 자, 이게 몇 페이지야? 야, 우리가 절반 이상 풀었네. 뿌듯하네요. 자, 이 아이를 코사인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코사인 x 한 다음에 이 아이를 코사인 2분의 파이 빼기 7분의 파이. 그러니까 실은 보기를 보시면 보기에 7하고 14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두 분은 잘한 겁니다. 이거 두 개를 각각 그려서 했다니 뭐 대단하네요.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됩니까? 14분의 7파이 그 다음에 14분의 2파이니까 14분의 5파이가 되죠. 그러면 코사인 x 작거 나갔다 코사인 14분의 5파이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래프를 그리겠지. 뭐 이렇게 그리셨을 테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14분의 15파이가 14분의 5파이가 어디쯤 있을지를 봐야 되는데 얘가 2분의 1보다 작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2분의 파이고 여기가 2분의 3파이가 될 텐데 그러면은 왠지 얘는 대충 얼추 여기쯤 있겠죠. 14분의 5파이가 있겠죠. 그러면 이거는 뭘 이용해야 돼요? 대칭성 이용하셨어야지. 여기가 파이죠. 그러면 얘네 둘이 더해서 2로 나눈 게 이거니까 얘가 뭐가 될까요? 14분의 빨리 해봐. 좋습니다. 14분의 9파이인가요? 아니겠지? 참. 14분의 5파이 더하기 네모는 2 곱하기 2파이가 돼야죠. 그죠? 그러면은 14분의 여기가 28이 돼야 되니까 23파이가 돼야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14분의 23파이가 될 것이고 이렇게 그러면 이 초록색 녀석이 y는 코사인 14분의 5파이가 되죠. 그치? 왜냐면 x에다가 14분의 5파이를 집어넣는 게 이건데 이거 쭉 그었으니까 이 y는 상수잖아요. 상수함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가 이게 알파고 이게 베타가 되겠네요. 그지? 그래서 이거에서 이거 빼시니까 14분의 23에서 5를 빼니까 18파이가 되고요. 7분의 9파이가 답이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자 이거 그지? 물론 사인 그래프랑 코사인 그래프 같이 그려서 푸셔서도 잘한 거예요. 오케이? 10번은 어땠나요? 뭐 10번 풀었어요? 10번 어려운데? 어렵지 않았어요 이거? 틀리는 사람? 오 이거 쉽지 않았을 텐데 저는 이 문제 보고 야씨 역시 평가원 문제 멋진데 그랬는데 그래서 어떻게 푸는 건지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 이거 하나하나 접선 다 구했나요? 일단은 자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푸셨는지 상당히 궁금한데 자 fx가 이렇게 있는데 최고차의 개수가 1이고 마이너스 2, 이거고 자 마이너스 2에서의 접선이 있고 2,3에서의 접선이 있는데 2,3에서의 접선이 1,3에서 이 녀석이랑 만난대. 근데 이 문제를 푸는 키워드가 뭘까요? 이거 어떻게 풀었어, 저희가? 아, 전부 수식으로 풀었네. 표준. 그래요. 그림 그렸네. 풀었어? 어떻게 풀었지, 이것들이? 하나로 다 비워줘. 그렇죠. 봐봐. 이 문제의 키워드가 뭐냐면 얘네 둘이 y좌표가 똑같은 게 키워드예요. 이게 키워드예요. 그러면 2,3에서의 접선이 평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그죠? 그럼 한번 우리가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2,3에서 접선을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안 나와 그림이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2,3이 뭐 대충 여기 있다고 쳐봐. 그러니까 2,3이 극점이어야 된다고. 2,3이 극점이 아니면 상황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선 그었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뭐 여기 어디쯤 있어.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접선 두 개가 1,3에서 만난다고 했는데 그지? 안 되잖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게 되게 엄청 잘 만든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푸신 거고 되게 대견하고요. 자,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 처음에 2,3이 자 2,3이 여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여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봐봐. 만약에 이런 곳에 극점이 아닌 곳에 있으면 그림이 안 나온다고요. 잠깐만. 그렇지. 안 나오지. 그래서 첫 번째 상황은 자 보세요. 이렇게 선을 그었어요. 근데 여기가 2,3이야. 그럼 얘가 2,3에서 접선이잖아. 그럼 1,3이 여기쯤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뭔가 접선이 나와야 되는데 접선이 나올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1,3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뭔가 접선이 날라와야 되는데 여기서 접선 그을 데가 없어. 아니면 뭐 미심쩍으면 처음에 2,3이 여기 있다고 쳐보세요. 그럼 접선은 그었잖아. 근데 다른 이 지금 마이너스 2에서 그은 접선이 있는데 두 개가 똑같은 높이에서 만나야 된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상황이 안 나와요. 그림이 안 나와. 그림이 안 나올걸? 그지? 아닌가? 그림이 안 나오지 않나? 잠깐만. 잠깐만요. 그치. 그림이 안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가 이쪽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에 있다고 쳐도 만날 수가 없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은 여기여도 나올 수가 없고 여기여도 나올 수가 없고 여기여도 이렇게 여기 있는 이 지금 요 여기서 그은 접선하고 만날 수가 없다고요. 1,3에서.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러면은 2,3이 이쪽인가? 를 의심을 해보시면 그림이 나오죠. 2,3에서 접선 됐죠. 그럼 얼추 여기가 1,3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딱, 자, 봐봐. 그림이 이렇게 내려오면,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마이너스 2, F 마이너스 2라고 쳐봐요. 그럼 그림이 나오죠. 오케이? 그래서 이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요. 얘는 y는 3이에요. 그지? 그럼 이 상황이 되면은 1,3에서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f형을 찾으라 하였으니 fx를 구하는 것인데 딱 봤더니 와 fx하고 3을 연립한 상태에서 최고차의 개수가 1인데 2에서 접하잖아. 2에서 접하니까 x 빼기 2의 제곱인데 어디가 하나 필요하지 않니? 어디가 필요하니? 지금 요 하얀색 fx하고 y는 3이 여기가 k라고 할게요. 그러면 x 빼기 k라 세팅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 그림에서 니네 어떻게 풀었냐? 그냥 여러분들 그림 안 그리고 수식으로 조졌죠? 그러면 빨간 녀석은 y는 f 프라임 마이너스 2 x 플러스 2 더하기 f 마이너스 2겠네요. 그지? 그런데 여기 있는 빨간색 적선이 1,3을 지난다고 하였으니 여기다 3을 집어넣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3 곱하기 f 프라임 마이너스 2 더하기 f 마이너스 2죠. 그 뭐 또 다른 거 알 수 있나? FK가 3으로 가야 되나? FK 그러면 그죠? 그렇지. 그러면 일단 fx를 내가 세팅을 했으니까 f 프라임 x 구해볼게요. 여기서 f 프라임 x 이거 미분하시면 자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이 되죠. 근데 우리가 필요한 정보가 f 프라임 마이너스 2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2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 빼기 k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시면 16 그러면 8k 플러스 32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f 마이너스 2를 위에 있는 식에서 구해보면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시면 16 마이너스 2 빼기 k 플러스 3이 되고요. 마이너스 16k 마이너스 32에서 3을 더하니까 마이너스 29가 되죠. 이 방법이 더 복잡한가? 그럼 아무튼 얘네 둘 여기다 집어 넣으시면 3은 3 곱하기 f 프라임 마이너스 2니까 여기다가 8k 플러스 32 더하기 f 프라임 2가 마이너스 16k 빼기 29죠. 24에서 16을 빼니까 8k가 나오고요. 이거는 뭐예요? 96에서 29를 빼니까 7, 67이 되고 3이 되죠. 그러므로 k는 마이너스 8이 되죠. 오케이? 그럼 이제 fx가 x 빼기 2
얘 제곱 x 플러스 k가 마이너스 8이니까 이렇게 되고 플러스 3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F0을 구하라고 하니까 F0은 0 집어넣으면 4 곱하기 8 더하기 3 해서 32 더하기 3 해서 답이 35죠 이거. 자, 여러분들 어떻게 풀었어요? 수식 딱 저거 저렇게 봤어요. 이렇게? 서희도 그 이 문제 다 풀었어? 우와, 니 잘하는데? 이게 다양한 쌤의 배움이. 우유도 풀었어 이거? 네, 풀었어요. 진짜? 아니 저거 한 10분 정도 있었는데. 너가 풀었다고? 다 하나 야, 우리 우인이 진짜 많이 늘었는데. 저는 이 문제 보고 와 역시 평범한 문제를 잘 만들어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더럽다고 생각했는데. 아 그래? 아 이거 진짜 엄청 잘 만든 문제예요 10번. 자 11번 볼게요. 11번 풀어드려야 됩니까? 틀린 사람. 다 맞았어? 야 역시. 어떻게 풀어요 말아요? 넘겨요? 네. 아 땡큐죠. 아 이 시작을 못 깨가지고. 자 13번 갈게요. 13번 푼 사람. 12번은 넘어가더라고. 11번. 아 12번. 아 그렇죠. 12번 푼 사람. 우와 우인이 혼자 푼 거야? 저 소수요. 네. 성현이랑 우인만 푼 거예요? 많이 내는 거야. 우와. 3번 마인드는 다 들어가면서 다 그렇죠. 야, 근데 이제 봤더니 이 수학적 기납법 문제가 킬러 문항이 안 나오잖아. 물론 여러분들도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근데 저건 안 나왔는데. 맞아. 요즘은 랜덤이야. 쌤이 저 맛있더라고. 자 보세요. 이야 씨. 첫 번째 항의 자연수인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러하대요. 그럼 그 다음 번째 강 안에 규칙이 둘 중에 하나죠. 자, 얘가 홀수면 홀수에다가 하나를 더할 거고요. 얘가 짝수야. 그러면 짝수면 절반으로 날릴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항이 자연수라고 그랬어. 그럼 여기는 규칙을 보았더니 모든 수열의 항은 자연수죠. 첫 번째 이걸 캐치해야죠. 모든 수열의 항이 자연수가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2분의 1을 할 때는 짝수일 때만 2분의 1을 하니까 그죠? 그쵸? 그래서 첫 번째 항이 자연수고 이러하대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항이랑 네 번째 항을 더한 게 40이 되도록 하는 첫 번째 항의 값을 물어봤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당연히 경우를 나눴죠. 그죠?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는 첫 번째 항이 2k 빼기 1이라고 할게요. 2k 빼기 1 홀수. 그러면 두 번째 항은 얘가 홀수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하나 더하니까 2k가 되죠. 그지? 그럼 얘는 반드시,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야? 여기서 k는 자연수가 돼야 되죠. k는 자연수, 이게 되게 중요한 조건이죠. 1부터 카운팅 되지, 그지? 그럼 얘는 반드시 짝수잖아. 짝수니까 세 번째 항은 k가 되죠. 그죠? 근데 여기 있는 k는 자연수이기 때문에 짝수가 될 수도 있고 홀수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경우를 나눠야 되겠네. 네 번째 항이 되는 거는 두 가지죠. 어떤 거가 있어? 얘가 k가 홀수여서 k가 홀수일 때는 하나 더하는 거니까 k 플러스 1이 되고요. k가 짝수일 때는 이걸 절반을 반띵해서 이렇게 되겠죠. 그지? 그러면 문제에서 A2와 A4를 더한 게 40이라 하였으니 A2가 2K이고요. 그 다음에 A4가 K 플러스 1인 경우도 있고 2K일 때 2분의 K인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풀었을 때 두 개 다 K 값이 자연수가 돼야 되죠. 그죠? 여기 지금 이게 K가 자연수라는 가정하에 문제를 풀고 있잖아. 그러면 위에 걸 풀어보면 자 K는 뭐예요? 뭐가 나와요? K는 13이 나와요. 이때는 돼요. 그지? 근데 밑에서 자 4K 플러스 K
이거는 80이니까 이것도 K가 나오네. 5K니까 K는 16인데 위에 있는 거는 홀수고 밑에 있는 거는 짝수니까 맞죠? 그지? 잠깐. 아씨. 자, 이렇게 하면 끝이 없겠구나. 씨. 자, 다시 수정. 다시. 이게 문제에서 준 정보가 이거니까 A2를 기준으로 할게요. 자, A2를. 자, 요게 A2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풀어도 되겠구나. 근데 자, A2가 자, 보세요. 여기 A2하고 A4가 나왔으니까 A2를 2K 빼기 1로 갈게요. 그러면 A3은 자, 얘가 홀수니까 A2가 홀수기 때문에 얘는 2K가 되고요. A4는 반드시 K가 되죠. 그지? 위에 건 짝수니까. 그러면 A2하고 A4를 더한 거가 40이 돼야 되는데 아무튼 K라고 하는 건 자연수가 돼야 되는 거거든. 그럼 얘는 2K 빼기 1이고 얘는 K고 이게 41이에요. 근데 K가 3분의 41이 돼서 얘는 자연수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항이 홀수가 되면 안 되는구나. 미안합니다. 들렸어요? 잘못 들었어요. 쌤 부분 왜 그래요? 그래요. 저도 하고 나서 뜨끔했는데 안 들렸을 줄 알았어요. 그러면 A2는 평소에 이미지 생각한 것 같아요. 똑같아요. 고마워요. A2가 짝수면 A3은 K가 되는데 이제 A4에서 갈리는 거잖아요. 그지? 그죠? A4에서 갈려야 되는데 왜냐면 여기서 K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K가 홀수일 때하고 K가 짝수일 때로 나눈다면 홀수가 위에 있으니까 이때는 K 플러스 1이 되고 밑에는 2분의 K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A2하고 A4를 더한 거가 40인데 A2가 2K이고 A4가 K 플러스 1인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2K인데 얘가 2분의 K여서 얘가 40인 케이스도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K가 13이 나오죠. 그 다음에 얘를 풀면은 4K 플러스 K는 80이라서 이게 아까 간 거 아니야? 5K가 80이니까 K는 16이죠. 그죠? K는 16 이게 되죠. 그러면 자 K 값이 13일 수도 있고 16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면 A1이 있고 A2가 있고 A3이 있고 A4가 있는데 여기서 K가 되는 시점이 세 번째잖아. 그지? 그러면 얘가 13일 수도 있고 16일 수도 있죠. 그지? 근데 4는 별로 궁금하지 않고 우리 이쪽으로 갈 거니까 자 여기에서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죠. 그지? 아닌가? 여기가 자 보세요. 얘가 이건데 위로 올라가는 규칙이 뭐야? 얘가 홀수니까 얘가 10이었을 수도 있는 거지. 12에서 1을 더해서 이거가 되는데 이거 지금 잘못됐죠. 12는 홀수가 아니잖아요. 얘는 지워야지. 그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규칙은 잠깐만요. 13 아니지. 자 보세요. 다시. 자 이렇게 주면 봐봐. 여기가 13일 때부터 해볼게요. 13일 때 하고
A1, A2, A3, A4 이렇게 있는데 16일 때 두 가지로 여기가 13이 된 거는 근데 지금 해보니까 얘가 12 더하기 이렇게 해서 나오거나 그지? 또 하나는 13 곱하기 2로 해서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지? 절반 털어서 에이씨 귀찮으니까 이걸 바꿉시다. 자 얘를 AN은 2 곱하기 AN 플러스 1인데 이때는 AN이 짝수일 때고 맞나? 얘를 알고 반대로 가는 거지. 맞지?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AN이 AN 플러스 1 빼기 1이고 이때는 AN이 홀수일 때요. 전에 있던 항이 이 식으로 이렇게 바꾸시면 되죠. 그러면 아니 뭐야 갑자기 꼬였어. 13이 나왔어. 근데 절반씩 풀어내니까 봐봐 여기가 26이 될 수도 있잖아. 근데 요 자리가 AN 자리인데 AN이 홀수일 때 위에 있는 규칙 가야 되잖아. 그럼 얘는 안 되는 거죠. 26만 되는 거지. 근데 26이 짝수였기 때문에 절반 털어서 13 나왔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가 26이면 또 두 가지 상황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이 나올 수 있어요? 여기서 25 더하기 1을 해서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2배인 42가 아니라 뭐야? 52를 52에서 절반 털어내가지고 26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52는 틀림없이 짝수고 25는 틀림없이 홀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가 25여도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던 A1, 25 하나하고 52 해가지고 두 개 다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16인 케이스면 이쪽 전에서 15 더하기 1로 나왔을 수도 있고 32에서 이렇게 왔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밑에 있는 건 짝수가 맞잖아. 위에 있는 건 홀수가 맞잖아. 그치? 여기서 15도 인정해야 되고 32도 인정해야 되는 거지. 아닌가? 15에서 그치? 15에서 하나를 더해서 16이 된 거고 32가 짝수니까 절반 털어서 16 된 거잖아. 그러면 15 같은 경우에는 또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텐데 얘는 14 더하기 1도 있을 거고 이거를 30이어서 이것도 있을 텐데 위에 거는 14가 홀수가 아니라 짝수잖아. 그럼 얘는 안 되는 건데 얘는 되는 거지. 그래서 절반 털어서 이거가 된 거고 또 얘 같은 경우에는 31 더하기 1로 나오고 64여서 짝수일 때는 절반 털고 홀수일 때는 하나 더해서 이거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30도 되고 31도 되고 64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러면 여기 지금 연두색 박스에 있는 걸 다 더해보면 이거 두 개 더하면 77이고 자 이거 두 개 더하면 61이고 이거 두 개 더하면 125고 뭐야? 뭐야? A랑 A4 더했을 때 40이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럼 A4도 구해보자. 이게 홀수니까 뭐야? 홀수니까 여기 14가 돼야지. 그죠? 여기가 짝수니까 여기 뭐가 돼야 돼? 8이 돼야죠. 이거 두 개 더해서 40이 안 나오네. 위에 거가 안 돼. 이거 지워야 되네. 그죠? A2하고 A4 더해서 40 돼야되니까 이거 지워야 되죠. 근데 여기서도 26하고 14 더하면 40 되는 거 맞죠? 그러면 이거 지워지면은 자, 요거 두 개만 더하면 뭐예요? 95죠. 그러면 95니까 요거 두 개 더하면 172가 답인가요? 여보 뒤도
잘했다. A 4 하나만 다 그려. 저 A부터 A 4부터 다 그렸어요? 잘했어요. 나도 A부터지. 근데 여기는 조건을 이용을 해서 2부터 생각해봐도 되는 거거든요. 다 그린 다음에 A 응. 붙였다가 안 되면 지우고 되는 거. 잘했어요. 우리 못 따라가잖아. 그래.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니네가 좀 해볼만하다 싶으면 끝까지 해보세요. 미적분은 고산이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라 미적분 친구들은 미적분 문제 푸느라 바빠서 그런 겁니다. 어? 그냥 빡폭이 녹아다 치지. 그게 후대가라고 아또 어쩌다 하면 또 풀었다 붙었다. 진짜네. 일단 언제 보는 거야? 시기만 맞춘 거. 아 그래. 팍팍이라고 평생 무시당했는데. 계속 나는 통통이라고. 좋습니다. 자, 이 문제를 푼 사람 없나요? 찍어서 나왔어요? 잘했어요. 자, 볼게요. 이 문제에서 이제 이거를 잘 해석을 해야 돼. 얘가 3차 함수야. 3차 함수인데 a 플러스 b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하고 요거를 싹 봤더니 이게 뭐야? fx가 뭔지 모르겠으나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있으면 마이너스 계산 감소하고 이거에서는 증가하니까 이런 형태인 거예요. 그죠? 근데 얘가 fx의 이 부분일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근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이게 다르네요. 그죠? 달라. 자, 보세요. 자, 13번이긴 한데 쉽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 이게 증가하고 감소가 나오잖아요. 증가 몇 배 했잖아요. 증가랑 감소가 나오면 항상 도함수를 구하시라 그랬죠. 그래서 자, 이 녀석의 f'(x) 그래프를 구해보면 이거 미분하시면 마이너스 x제곱 미분하시면 마이너스 2ax 빼기 b가 되고요. 왠지 인수분해 하고 싶으니까 x 플러스 인수분해가 아니라 표준형으로 고치고 싶으니까 이렇게 되고 얘랑 똑같으려면은 플러스 a제곱 빼기 b죠. 그죠? 그러면 얘는 x 값이 0보다 작습니다. 그 다음에 얘도 미분해 보시면 x제곱 자 더하기 2ax 빼기 b가 되고요. x 플러스 a의 제곱 얘랑 똑같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a제곱 빼기 b예요. 그런데 원래 함수를 보시면 원래 함수는 0을 기준으로 해서 두 개가 달라 그래프가. 그죠? 근데 둘 다 원점을 지나고 있긴 해요. 근데 증가 감소가 나왔는데 마이너스 1이 터닝 포인트예요. 이제 이걸 가지고서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이걸 지금 봤더니 이 도함수의 그래프가 자 얘는 밑에 거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건데 봤더니 둘 다 축이 마이너스 a로 일치하죠. 축이 일치하고요. 둘 다. 근데 이제 위에 거는 위로 볼록, 밑에 거는 아래로 볼록인데 얘는 지금 봤더니 원래 그래프에서 y좌편이 똑같아요. 그죠?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셔야 되는데 근데 축이 다르기 때문에 경우를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마이너스 a가 양수인 경우 a가 0이 아니라는 말은 없죠. 그러면 즉 a가 음수인 케이스 하나 하고 마이너스 a가 양수 마이너스 a가 양수 마이너스 a가 양수 마이너스 a가 3 여기에 도가 들어갔으니까 0이 들어갔으니까 다시요. 마이너스 a가 음수 두 번째는 마이너스 a가 양수인 케이스로 쪼개볼게요. 그럼 얘는 a가 양수인 거고요. 얘는 a가 음수인 케이스죠. 근데 등호를 어디에 붙여야 될까? 등호를 얘를 봤더니 A가 빵이 갔어. A씨 몰라. 야, 이렇게 앉아.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일단 요거 두 개를 그려볼 건데 얘는 지금
A가 양수라고 하는 거는 자 이쪽에는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0이 이렇게 있고 F'X 그래프인데 마이너스 얘는 지금 축이 마이너스 A잖아요. 그죠? 축이 마이너스 A가 이렇게 있고요. 축이 마이너스 A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2차 함수인데 여기가 마이너스잖아. 그러면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지. 근데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1이 어디에 있는지는 몰라. 마이너스 1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고 그 다음에 이제 요만큼 그려졌을 거야. 이만큼. 지금 제가 그리는 그래프는 F'X의 도함수고 요 그래프가 이렇게 뭐 잠깐만 이 그래프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밑에 있는 녀석도 축이 이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그려지면 안 되지. 그러면 밑에 있는 그래프도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보시면 자 보세요. fx는 연속함수잖아요. 둘 다 집어넣으면 0이니까 다 이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연속함수니까 얘도 그래프가 자 약간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그려져서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얘하고 얘가 축이 똑같잖아. 마이너스 1로. 그죠?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밑에 있는 거는 자 이렇게 그려지는데 여기서부터만 그려야 되잖아. 그죠? 근데 아이고 그럼 보시면 봐봐 얘가 지금 F'X 그래프인데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가 플러스가 돼서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네. 그죠? 왜냐면 지금 마이너스 1에서 감소하다가 증가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그죠?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이거니까. fx가 마이너스 1에서 터닝 포인트가 바뀌는 거니까. 그런데 또 뭘 알아야 될까요, 여기서? 여기를 봤더니 여기 있는 점 보이지? 이 점. 이 초록색 점.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구미에 맞게 그린 건데 뭐 이렇게 밑에 그려지면 안 되겠죠. 왜냐면 그러면 F'X 그래프가 X축보다 아래에 있으면 감소하잖아. 근데 마이너스 1보다 큰 데서는 증가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뭐 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는 거였는데 제가 위로 그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전부 다 부호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증가할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렇다면 여기는 이 점의 부호가 좀 궁금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점의 부호는 원래 있는 요 그래프의 y절편이니까 빵빵 집어넣어서 여기는 마이너스 b죠. 그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 b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그죠? 마이너스 b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근데 또 a하고 b 두 개 있으니까 너무 불편하단 말이야. 식을 하나 뽑아내야 될 것 같은데. 자, 여기 요 그래프를 보시면, 자, 여기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빵이니까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 0이죠. 그래서 a하고 b를 같이 엮으려고요. 근데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거는 자, 요 위에 있는 이거잖아요.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를 미분하면 이거죠. 어디 갔어? 위에 거죠. 그지? 지금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으니까. 그러면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플러스 2a 빼기 b가 0이 돼서 b라고 하는 놈은 2a 빼기 1이라는 정말 중요한 정보를 알게 되죠. 근데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b라며 여기가 마이너스 b니까 요 지금 마이너스 b는 1 빼기 2a가 되고요. 그지? 여기 있는 마이너스 b는 요거의 y절편이잖아. 아니, 그지? y절편이지.
근데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서 A의 범위를 구할 수가 있죠. 그지? 그런데 여기서 이제 구해보시면 A 플러스 B라고 하는 것은 A는 원래 있고 B가 있잖아. B가 여기는 B가 2A 빼기 1이잖아요. 그지? 그러면 A 플러스 B는 3A 빼기 1이 되는데 A의 값이 2분의 1인 걸 구했어. 그지? 그러면 A 플러스 B의 값이 3A 빼기 1인 걸 알았으니 3A 빼기 1의 범위를 구해보시면 여기다 3을 구하면 3A가 작거나 같다 2분의 3보다 빼기 1을 빼면 2분의 1이죠. 그지? 근데 3A 빼기 1 이 녀석이 A 플러스 B라는 이야기지. 근데 또 이거 말고 또 뭐 없나요? 아 이런 근데 A가 양수였구나. 그지? A가 양수였으니 자 여기서 이걸 구한 상태에서 A의 범위가 0보다 큰 거를 알아차리셔야 되죠. 그지? 그러면 여기서도 여기에 0보다 큰 거를 알아차리셔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A 플러스 B니까 얘가 A 플러스 B인데 잠깐만 그러면 A 플러스 B는 얘가 A 플러스 B가 2A 빼기 1이니까 그지? 결국에 3A 빼기 1의 범위를 구하는 건데 요 부등식에서 3A 빼기 1의 범위를 구하면 3A는 2분의 3 0 빼기 1이니까 3A 빼기 1의 범위가 이렇게 되지. 그지? 그럼 여기서 A 플러스 B의 첫 번째 범위가 나왔어요. 이거 0이어도 되지. 0이어도 되지. 그치. 그리고 등호를 여기다 붙입시다. 여기다가. 그럼 등호 여기다 붙이니까 여기가 A가 이렇게 되고 여기 들어가고 여기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그지? 그럼 요 식에 있는 요 3A 빼기 1이 A 플러스 B인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볼게요. 두 번째 케이스는 A가 음수라는 가정을 하는 겁니다. 얘는 이제 그래프가 여기 이렇게 마이너스 A가 있잖아. 아 근데 이때는 마이너스 A 축이 이쪽에 있어야 되잖아요. A가 양수니까. 근데 A가 음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A라고 하는 축은 이쪽에 그려져야 되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지.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바꾸는 거고 0보다 클 때 요거니까 이제는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나 0보다 클 때 그래프가 이거니까 축이 이쪽에 있으니까요. 뭐 원칙은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는 상황이잖아. 위에 거가. 그지? 위에 거가. 근데 0을 기준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그리면 안 되고 이렇게까지만 그려야 되고요. 여기는 지워야 되고. 그지? 근데 이 그래프를 그릴 때 또 똑같은 축으로 그려야 되잖아. 그러면 이렇게 그려질 텐데. 그죠? 이런 식으로 그려질 텐데. 그지? 그지? 이런 식으로 그려질 텐데 이쪽은 그리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형국이죠. 그지? 그럼 아까는 여기에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인 걸 눈치를 깠어. 그러면 얘는 여기가 마이너스고 이쪽이 다 플러스가 되잖아. 그러면 여기서도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그치? 근데 아까 여기서 우리가 A 플러스 B의 범위를 구할 때 썼던 유용한 정보가 뭐였냐면 여기 있는 요 포인트지. 이 포인트가 밑으로 내려가면 부호가 바뀌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지? 그러면 여기서도 이 그림이 유지가 돼야 되는 건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점이겠죠. 이 점이겠죠. 이 점이 밑으로 쑥 내려오면은 부호가 바뀌니까 안 되잖아요.
이 그림에서는 이 파란색 점이 중요했고, 그지? 이 파란색 점이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야 여기가 다 플러스가 되니까. 여기서는 이 파란색 점이 지금 더 내려올 수 있는 건데 제가 제 구미에 맞게 그린 거잖아요. 이게 밑으로 쑥 내려온다면 부호가 바뀌어서 안 되는 거잖아요. 문제에서는 반드시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감소하고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는 증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 포인트가 중요하게 되는데, 이 포인트는 요 밑에 있는 그래프의 꼭지점이고 꼭지점의 y좌표를 알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녀석의 꼭지점의 y좌표가 뭐냐면 마이너스 a제곱 빼기 b인데 얘가 0보다 커야 돼요. 그죠? 그런데 b가 2a 빼기 1이니까 b가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a제곱 b가 2a 빼기 1인 거고요. 얘가 이쪽으로 오시면 a제곱, 얘가 이쪽으로 오면 플러스 2a, 플러스 1이 이쪽으로 오면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은 거가 되는데, 그치? a의, 아까처럼 이렇게 a의 범위를 구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를 인수분해 때리시면 a의 범위는 뭡니까? 도와주세요. 마이너스 1, a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여기 나오니? 예. 온가요? 글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냥 볼게요, 내가. 2네. 2. 그지? 안 나와요, 여기? 아니, 딱 애매하게. a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죠? 그럼 이제 여기서 a의 범위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지금 우리가 구한 이 지금 값이 요 녀석의 값이 a 빼기 b의 범위죠? 괜히 흥분했네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a 플러스 b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다가 b를 더하면 b가 뭐예요? 2a 빼기 1이죠. 그러면 b가 여기 있는 a에다가 2a 빼기 1을 더하는 거니까 3a 빼기 1의 범위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요 a가 이랬을 때 3a 빼기 1의 범위를 구하면, 또 이거 하다가 시간 날 것 같으니까 볼게요. 마이너스 4 빼기 3 루트 2고, 이쪽은 2분의 1이에요. 2분의 1. 근데 여기 다 등호 들어가도 되죠? 왜? 얘가 여기에 이 파란색 점이 x축이랑 만나도 뭐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요 값이 a 플러스 b의 값이에요. 뭐냐? 쌤 그거 그냥 최종 결과 아니에요? 그런가? 그러네. 아씨, 이거 뭐 어떻게 해? 아니, 잘못 이겼다. 이게 잘못 이겼네. 그런데 여기에서 a가 음수잖아요. a가 음수니까, 자, a의 범위는 이렇게 돼야 되죠. 그죠? a의 범위는 이렇게 보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지금 상태에서 3a의 범위를 구하면, 자, 여기다 3 곱하면 마이너스 3 루트 2 0이고요 3a 빼기 1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1하면 3 루트 2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요 지금 범위가 이 케이스도 되고 이 케이스도 되잖아요. 그럼 최종 답은 박스 친 거의 합식합이잖아요. 그럼 이거 두 개 합식합인데 여기 비어있고 이거니까 메꿔지면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4 빼기 3 루트 2보다 커나 같고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죠.
그럼 문제에서 물어본 최대값이 이거고요. 얘가 최소값이죠. 근데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라고 했으니 아유 더러워. 2분의 1에서 마이너스 4 빼기 3루트 1을 빼니까 2분의 9 플러스 3루트 1가 답이죠. 이 보기에 있나요? 네. 이거 찍어서 맞추네요. 그렇죠. 차라리 찍어서 맞추기에 승자죠. 내가 선생님. 근데 어떤가요? 좀 어려운가요? 살짝 어려웠어요. 하지만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14번이 어렵죠? 네, 갔다 오세요. 14번 푼 사람 있어요, 혹시? 그쵸. 자, 14번 보세요. 자, 14번. 자, 보십시오. A랑 B가 자연수라 그랬고요.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밑에 있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 했는데 실은 이 문제는 그쵸 애매해요. 애매한데 자 보세요. 첫 번째 이제 무슨 말인지 한번 보자. 내가 여기가 아무리 복잡하게 돼 있어도 쫄지 말라 그랬죠. 그죠? 이거 그냥 어차피 2의 x 그래프 평행이동한 거예요. 그러면 그냥 요 기본 그래프 그린 다음에 그냥 움직이면 되는 거잖아. 근데 요 그래프도 그냥 마이너스 3의 x 그래프니까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지죠. 그러니까 대략적인 그래프 개형이 얘는 이렇게 그려지고 얘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를 세팅을 했어요. 그런데 자 보시면 밑에 있는 그래프는 고정되어 있어요. 딱 내가 문자가 없잖아. 위에 있는 거는 계속 움직이는 거야. 왜냐하면 A하고 B 값에 따라서 그래프가 계속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문제가 나오면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부터 그려보시는 거예요. 고정된 것부터. 그런데 그 다음에 한번 문제를 읽어보시면 fx가 이거 두 개를 마이너스 8을 기준으로 해서 그릴 건데 여기서 봐봐. 요 집합의 원소는 fx니까 y 값이라는 거죠. y 값이죠. 이 원소, 이 집합의 원소는 y 값입니다. x가 어떤 k보다 작은 원소 중에서 정수인 것의 개수가 2개래요. 근데 이거를 만족하게 하는 k의 범위가 3부터 4 사이라고 해서 이 문장에 대한 해석이 되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게 뭔 소리냐. 그냥 그려봐야 되겠지. 그죠? 그려볼 건데 얘가 지금 마이너스 8을 기준으로 해서 갈라지니까 그래프를 좀 씩씩하게 그려봐야 되는데 이 밑에 있는 고정 그래프부터 그릴 건데 자 x에다 빵을 집어넣으면은 분수가 나오니까 짜증나잖아. 그죠? x에다가 화끈하게 3 대입할까요? 3? x에다가 3 대입하시면 8 빼기 3 8 빼기 1이니까 7이죠. 그럼 이 그래프는 이 고정된 그래프는 3,7 진행할 거고요. 또 어떤 거 대입할까요? 화끈하게 요 위에 있는 지수가 음수가 되지 않게 하려면 처음에 3 집어넣은 거죠. 그지? 그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4 집어넣을까? 4 집어넣으면 여기가 4니까 8 빼기 3이니까 4,5 두 개를 지나가는 거죠. 그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그래프는 점근선이 8이잖아요. 그래서 자 그려볼 건데 자, 이 선이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자 아무튼 이 위에 있는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고 얘는 이렇게 그려지는 걸 알았어. 그릴 겁니다.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렵죠? 어려워. 자, 마이너스 8이 기준이니까 대충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점이 3하고 4니까 3,7 3,7하고 4,5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8은 8이니까 여기가 y는 8이 위에 이렇게 그려져야죠. 여기가 y는 8이죠. 여기가 8이. 이 점과 이 그래프인데 여기쯤에 지금 마이너스 8이 있다고 쳐봐. 그럼 이제 먼저 고정된 그래프부터 그릴게요. 이게 점근선이니까 여기 등호가 안 들어가니까 구멍이 뻥 뚫어져 있으면서 가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지금 제가 고정되어 있는 그래프부터 먼저 그렸는데 이제 얘를 그려야 되잖아. 그지? 근데 이걸 딱 찾았는데 어이씨 뭐야 K의 값이 3하고 이거야. 그죠? 그럼 이제 뭐야 이거는 포함이 되는 거고 이게 포함이 안 되는 건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야 되잖아요. 위에 있는 거야. 그렇지? 근데 얘는 대충 그림이 이런 모양이잖아. 이제 아무렇게나 그렸어요. 그렇다고 칠 거예요. 예. 이제 이거를 딱 고정적으로 그려놓고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여기다가 y는 k를 긋는데 자 3하고 4 사이가 자 보세요. 이렇게 그었어. 그러면 요 지금 안에서 이 내가 지금 그은 거가 정수가 2개만 있어야 한다. 잠깐만. 정수가 2개. 그치. 자, 여기 있는 이 점이 3,7이고 얘는 4,5. 그러면 이 상황에서 그으면 봐봐. 만약에 내가 처음에 저 위에 있는 변동 그래프가 이거라고 생각을 했어. 그지? 막 이렇게 그어. 이걸 그었을 때 여기에서 만나는 y 값이 이게 딱 그었어. 했는데 뭐 막 여기에 있으면 이렇게 그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정수가 3개나 들어가 있죠. 근데 안 되잖아. 근데 문제에서 정수가 2개만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그지? 그러면 딱 보시기에 여기 있는 B는 요 그래프의 점근선이잖아요. 얘가 좀 더 올라와야 되겠지. 올라와야 되겠지. 올라오면 보세요. 이렇게 오는데 봐봐. 잠깐만. 그렇지. 근데 요 그래프가 봐봐. 만약에 얘가 지금 점근선이 돼가지고 이렇게 그려졌어요. 그럼 이렇게 딱 선을 그었는데 요 선을 그었을 때 얘하고 y 값 안에 정수가 2개 있어야 된다는 거야 지금. 이해했지? 그러면 이게 지금 정수가 2개 있으려면 6하고 7만 들어가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서 요 파란색 선이 점근선이 돼야 되는 건 맞지?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그럼 파란색 선이 점근선이면 B는 5죠. 그지? B가 결정이 됐지. 근데 자 보세요. 여기서 뭐지? 그래프가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중간에 어중간하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중간에. 근데 여기 이렇게 싹 그었어. 근데
여기에 지금 정수가 7 하나밖에 안 들어가잖아. 여기가 6이고 여기가 7이잖아 지금. 그지? 이해해요? 그랬는데 지금 요 지금 3하고 4 가만히 있어보자. x가 k보다 작은 거니까 여기 위에서 6하고 7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지금. 그지? 근데 이미 초록색이 7을 차지했어. 초록색이 7을 내 거지롱 했어. 그럼 여기 있는 이 하얀 녀석이 6을 가져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여보세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겸손하게 이렇게 그려진다면 6이랑 7 두 개만 들어가 있는 거 맞죠? 근데 얘가 살짝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쪽이 6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돼. 근데 얘가 시건방지게 이 선을 넘어요. 그러면 7밖에 안 들어가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이제 니네가 이 그림이 이제 이렇게 그려져야 정상인 거거든요.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거가. 그럼 이걸 보고서 니네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F 마이너스 잠깐만.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6이 안 들어가잖아. 얘가 안 되는 거고, 봐봐. 얘가 안 되는 거고. 헷갈려. 잠깐만요. 오케이. 잠깐만. 자, 여기서 3하고 4 보이죠, 지금? 3하고 4 보이지? 이렇게만 보시는 거야. 응? 3하고 4 범위 내에서 이렇게 보면 초록색은 지금 우리가 6이랑 7 두 개만 가지고 있는 되잖아. 근데 요 7은 요 3하고 4에서 지금 여기가 K의 범위가 3하고 4 사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올라갈 때니 요 지금 범위 안에 초록색이 들어가 있지. 그러면 여기서 그래프가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그려지면, 봐봐. 이렇게 그어지면 잠깐만. 6하고 7 사이지. 이렇게 그려지면 여기서 얘가 7을 가져가고 헷갈리네. 6은 되지, 그치? 그래도 되지. 요 그림도 되고 이렇게 올라가도 되고 요거도 6을 포함하니까 되지. 즉 여기서 F-8이 여기 하얀 녀석 있잖아요. 하얀 녀석이 6하고 7 사이에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등호가 들어가야 되고 여기는 등호가 안 들어가서 F-8을 구할 건데 우리가 B 값을 먼저 구했어. B가 5야. 그러면 여기에다가 F-8을 구하잖아요. 그러면 2에 A 빼기 8 플러스 5잖아요. 그러면 요 이 식이 2에 A 빼기 8 플러스 5고, 자 이게 6하고 7 사이에 있는데 A하고 B가 자연수라고 그랬잖아. 그럼 등호 들어가는 데만 보자고요. 그러면 6은 2에 A 빼기 8 플러스 5고 2는 2에 A 빼기 8이니까 A는 8이에요. B는 5고. 그래서 답이 13이에요. 요 그림 이해되니? 봐봐. x가 k보다 작은 거야. 그러면 요 안에서 맞어. x가 그러면 여기가 아니구만. 여기구만. 여기에서 정수가 y 값에 해당하는 정수가 6하고 7 두
두 개만 들어가야 되고. 왜냐면 이 초록색 그래프가 7하고 8 사이를 통과하잖아. 그러면 정수가 두 개만 들어가려면 6하고 7이 들어가야지. 그 다음에 얘가 더 밑으로 들어가면 안 되니까 5가 정근선이 돼야 되고. 뭐 아무튼 이렇게 해서 A는 8, B는 5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오케이? 문제 되게 좋은 문제예요. 엄청 잘 만든 문제고 아마 센에 실릴 것 같아요. 조만간에. 센 수학 시스템에 제 생각에는 되게 좋아요. 자, 15번을 푼 사람. 15번. 자, 15번 볼게요. 자, 15번도 이제 한번 풀어줍니다. 이 문제도 되게 신선한 문제인데, 자, 봐봐. gx라고 하는 함수가, 자, fx는 최고차항이 1인 3차 함수인데, gx가 이렇게 돼 있어요. fx가 빵이면 3이고, fx가 빵이 아니면 이거야. 근데, 여기 있는 이 식을 잘 관찰하셔야 되는데, 얘가 요 뒤에 있는 마이너스 1이 없으면, 이렇게만 있으면, gx가 x는 3에서 연속인 거죠. 이게 연속의 정의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있어야 되는데 빼기 1이 있으니까 이거는 뭐야? gx는 x는 3에서 불연속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x가 없잖아. 그죠? x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한테 g5를 구하래. 그럼 아무튼 3이 나오니까 G3부터 한번 구해보자고. x에다 3을 집어넣어.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G3은 F3이 0일 때 3인 거고 G3은 F3이 0이 아닐 때 이러한 거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냐? 화장실 한 번만. 네, 갔다 오세요. 자, 보세요. 자, 이 문제도 좋은 문제긴 한데, 봐봐. 지금 여기서 gx가 지금 gx가 x는 3에서는 불연속인데 gx가 위에 있는 그래프가 될 수도 있고 밑에 있는 그래프가 될 수도 있잖아. 근데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는 gx는 x는 3에서 불연속이야. 그러면 자, 첫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fx가 0이 아니라면 gx를 위에 있는 식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지? 아니면 gx는 어떻게 되냐면 fx 분의 fx 더하기 3 곱하기 fx 더하기 1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봐봐 fx가 3차 함수니까 얘는 반드시 연속이야. 그죠? 그럼 봐봐 자, 얘는 반드시 연속 함수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녀석은 fx를 x축으로 평행이동한 거죠. 그럼 평행이동해도 얘도 연속이지. 그 다음에 얘는 fx를 y축으로 플러스 1만큼 평행이동한 거잖아. 그러면 어차피 연속함수 해도 연속이 돼요. 그러면 온통 지금 우리가 이제 fx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쓸 수가 있는 거죠. 그지? 그러면 연속함수 곱하기 연속함수는 연속함수고 밑에 있는 연속함수가 0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문제를 풀고 있기 때문에 이 gx는 연속이어서 연속이 되는 거죠. 그지? 근데 이거는 모순이잖아. 불연속이잖아. 그죠? 이해합니까? 그러면 여기에 자 이거를 1번식이라고 하고
이거를 2번식이라고 했을 때 얘는 2번식의 모순이 되거든요. 그지?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봐봐. 그러면 GX라고 하는 거는 밑에 걸 따라가야 되는 거지. 위에 걸 따라가게 되면 연속이 되잖아. 그지? 그러면 GX가 3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러니까 여기다가 3을 집어넣으면은 여기도 3 집어넣어도 되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3 집어넣어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얻은 첫 번째 결론이 F3이 0이에요. 오케이? 납득이 되십니까?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식을 다시 한번 써드리면 자, 리미트 x가 3으로 갔을 때 gx를 어떻게 써야 되냐면 자, 리미트 x가 3이고 fx 분의 fx 더하기 3 fx 플러스 1이고 이것이 되고 잠깐만 G3은 3이 돼야 되지. G3은 3이 돼야 되지. 우리가 지금 3에서 관심이 있는 거니까. 그지? G3은 3인 겁니다. 그런데 2번식에서 여기는 2번식에서 얘가 이거라 하였으니 자 얘는 자 이 부분은 얘를 그대로 쓰면 되죠. 그지? 리미트 x가 3으로 갔을 때 gx가 얘가 g3 빼기 1인데 요 부분은 우리가 위에서 구했잖아요. 리미트 x가 3으로 가시고 fx 분의 fx 더하기 3 fx 더하기 1 이렇게 되고 g3은 여기서 3이라고 하였으니 3 빼기 1이라서 얘가 2가 되는 거죠. 그지? 근데 자 보세요. 이제 이거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잠깐만. 헷갈리네. 오케이. 자, 이게 수렴하는 분수함수잖아. 그러면 분모가 빵으로 가. 분모가 빵으로 가는 게 이거 여기다 집어넣으면 F3이 0이 되고요. 그러면 분자도 빵으로 가지. 분자도 빵으로 가. 여기다 집어넣어. F6 곱하기 F 여기다 3 집어넣어. F3 플러스 1도 0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F3이 0이어서 얘는 빵이 아니에요. 그치? 앞에 있는 얘가 빵이 돼야죠. 얘네 둘이 곱해서 빵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F3이 0인 거 하나 구했고 또 하나 F6이 0인 것까지 두 개를 구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럼 이제 fx를 좀 결정 지어 보면 fx가 최고 차이 개수가 1인데 3하고 6을 인수로 갖고 하나는 뭔지 모르겠으니까 k로 갈게요. 하나는 근데 또 여기서 이제 뭐를 찾아야 되거든. k 값을 어떻게 구해야 되냐? k 값을 K 값을 구하기 위해서 자, 보세요. 여기는 C가 대입해야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우리가 봐봐 여기까지 돼 있잖아. 여기 2잖아. 지금 3 빼기 2에서 2잖아. 그럼 직접 넣는 거예요. 여기다.
자, fx가 저거죠. x 빼기 3, x 빼기 6, x 빼기 k. 그 다음에 fx 더하기 3은 여기다가 x 더하기 3 집어넣으면 x 더하기 3 집어넣으면 x 빼기 3, x 더하기 3 빼기 k가 되잖아요. 이렇게. 그지? 여기다가 x 빼기 3, x 더하기 3 빼기 k가 되고 이게 2잖아요. 그럼 이제 두 개를 날려요. 날린 다음에 집어 넣어봐. 3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은 3 빼기 k. 여기다 3 집어넣고 3 집어넣으면은 6 빼기 k가 2예요. 그럼 요거 다 지워지거든. 그러면 k를 위로 올리고 마이너스 6 플러스 k는 여기다 2를 올리면 6 빼기 2k가 돼요. 그럼 얘가 일로 가면은 3k는 12가 돼서 k가 4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그럼 k가 4야. k가 4야. 근데 G5를 물어봤어. G5는 여기 원래 있는 식에다 여기다 5를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럼 여기다 5를 집어넣고 여기다 5를 집어넣고 여기다 5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G5의 값은 fx가 결정이 되었으니 F8 얘는 뭐야? F8 곱하기 F5 더하기 1 나누기 F5잖아요. 그지? 그럼 여기 있는 식에다가 F8 집어넣어. 8부터 구하면 8 집어넣으면 5, 8 집어넣으면 2, 8 집어넣으면 4 해서 40이고 F5는 5 집어넣어. 2, 5 집어넣어. 마이너스 1, 5를 집어넣어. 1 해서 얘는 마이너스 2. 그럼 우리가 구하는 답은 요 값이 마이너스 2고 F가 40이고 여기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돼서 최종 답은 20이에요. 근데 이 14번하고 15번은 꼭 곱씹어 보셔야 돼요. 오케이. 자, 나중에 다 하고 나서 평가 문제 중에서 좋은 걸 다시 곱씹을 텐데 그때 꼭 다시 해볼 겁니다. 자, 보세요. 14, 15. 자, 20번은 다 풀었죠? 20? 20번은 네. 그러면 21번 갈게요. 네, 가세요. 21번. 해볼게요. 요거 푼 사람. 성현이? 자, 보세요. 자, 해봅시다. 요것도. 네, 나가요. 모든 항이 자연수인 등차수열입니다. 모든 항이 자연수. 근데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 SN인데 A7이 13의 배수야. 그 다음에 1부터 7까지 더한 게 644일 때 두 번째 항을 구하래요. 그냥 무식하게 풀게요. 무식하게. 봐봐. A7은 A 더하기 6B죠. 근데 얘가 13의 배수예요. 식한 개 만들었어요. 자, 13의 배수지. 이제 두 번째는 여기서 뽑아야 돼. 여기서. 자, 시그마 K가 1부터 7번째 한 가지인데 SK인데 AN이 등차 수열이잖아. 그럼 등차 수열의 확보하는 공식을 쓸 거야. 그냥. 자,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K 2A K 빼기 1B 분의 2죠. 그지? 그죠? 그 다음에 이 식을 좀 정리를 해보자. 정리를. K는 1부터 7까지. 자, 얘를 위에다 집어넣으면 K, A 위에다 집어넣으면 2분의 D K 빼기 1인데 아시다시피 지금 K는 문자로 취급하고 A하고 D는
A하고 D는 숫자 취급해야 되잖아. 왜냐면 시그마 기호 밑에 요 기호가 K니까 K만 문자로 보는 거잖아, 얘들아. 그러면 이 식으로 좀 다시 정리를 해보면 K 2분의 K A 빼기 2분의 D 이렇게 가셔야지. 오케이? 그냥 생 노가다 갈 거야. 생 노가다. 그러면 얘네들이 곱하시면 2분의 D K제곱 더하기 A 빼기 2분의 D K가 돼요. 그지? 봐봐. 2분의 D K제곱 A 빼기 2분의 D K가 돼요. 근데 희망이 있잖아. 왜? 하얀색은 다 숫자로 바뀌잖아. 그죠? K만 문자로 보는 거잖아, 얘들아. K만. 그죠? 이거를 그냥 K에 대한 식으로 A하고 D를 상수 처리해서 정리한 거야. 납득이 됐지? 근데 왜냐하면 K가 숫자로 바뀌어서 지금 내가 A하고 D에 대한 식 한 개 뽑아놨잖아. 그럼 이거를 정리하면 A하고 D는 남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여기에 있는 2분의 D가 밖으로 나오고, 자, 요것만 있으면 K제곱이니까 우리가 뭐야? 6분의 7 곱하기 8 곱하기 15죠. 그지? 그 다음에 요 노란색 밖으로 끄집어내면 더하기 A 빼기 2분의 D일 거고, 얘랑 이거를 보면 뭘 바뀌어? 2분의 7 곱하기 8이잖아. 근데 하얀색은 틀림없이 지금 다 숫자로 바뀔 수가 있는데, 여기가 3, 2, 여기가 5가 되고, 요거 두 개 지워주면 2야. 그러면 앞에서 70D야. 그지? 70D야. 그 다음에 뒤에서 이거 자 47에 28이잖아요. 그러면 28 A 빼기 2분의 D가 되는데, 이제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 28A고 70에서 70D에서 14D를 빼는 거거든. 그지? 그러면 이거 정리한 거가 28A 70에서 14를 빼면 뭐예요? 50. 그렇죠. 플러스 56D고 56D고 이게 644인데, 이거 왠지 28로 나눠 떨어질 것 같지 않니? 644 나누기 28 되면 2 56이고 8 84? 얘는 A 플러스 2D는 맞지? 그래. 야, 내가 나누기 못하냐? 3. 어? 3이에요? 23번 28이 23 곱하기, 이거 그냥 나누면 되는 거 아니에요? 3개 들어가야 돼요? 23번 23 6 56 4 8 3 되는구나. 28 곱하기 3이 84구나. 그죠? 지금 84가 28로 안 나눠 떨어지는 줄 알고 이거 분수하면 안 되는데 수업 왜 웃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23이 되지. 그러면 식이 두 개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A 플러스 6D가 13M인데 M값은 자연수야. 그죠? 그러면 22개에서 공통이 A잖아. A니까 23 빼기 2D는 13M 빼기 6D죠. 근데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13M은 4D 플러스 23이지. 근데 이제 생각해봐. 얘는 13의 배수야. 13의 배수야. 근데 23을 봐봐.
26 빼기 3이면 23이 26 빼기 3이잖아요. 그럼 얘는 확실히 13의 배수지. 그지? 그러면 26 한 다음에 4D 빼기 3을 넣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13의 배수고 13의 배수니까 노란색이 13의 배수가 되면 되지. 노란색. 얘가 13의 배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몇 개 해봐. 어차피 모든 항이 자연수니까 공차도 자연수일 거야. 그러면 4B 빼기 3이 될 수 있는 게 13도 되고 26도 되고 39도 되고 쭉 가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거인 거에서 D는 4죠. D는 4 나오는데 이거 가면은 D가 자연수가 안 나오지. 얘가 넘어가면은 40이니까 자연수 안 나오죠. 그럼 D는 4죠. 그죠? D가 4니까 자 얘를 여기에 넣어야지. 자 A 더하기 D 4를 집어넣으면 8이 23이니까 D 값은 4고 A 값은 뭐야 이거? 15죠. 근데 A2가 A 더하기 D니까 답은 19입니다. 어때? 여기 풀 수 있었을 것 같지 않아요? 아닌가? 근데 그냥 이게 어렵죠. 이어버섯 10g 만들고 이걸 봤을 때 SK를 이걸로 만든 다음에 어차피 여기 있는 하얀색 K가 숫자로 바뀌잖아요. 시그마의 성질에 의해서 숫자로 바뀔 거라서 어차피 여기에서 A하고 D만 남아서 이거 두 개를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식이 하나 만들어졌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게 평가원 9월 모의고사는 꼭 다시 풀어보셔야 돼요. 아셨죠? 자, 22번. 안서희 씨 이거 풀었으면 잘 풀었어요. 잘했네요. 자, 보십시다. 이게 이제 두 개의 다항함수가 fx랑 gx가 있는데, 자, 대문자 fx는 이거의 부정적분이고 대문자 gx는 스몰 gx의 부정적분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한테 식이 두 개가 주어져 있어. 그죠? 정적분으로 정의가 된 함수가 있잖아요. 그지? 정적분으로 정의가 된 함수. 그러면 첫 번째 가에서 우리가 식을 두 개를 좀 뽑아내보자. 첫 번째 뽑을 수 있는 건 아래 거 위 거 똑같아서 x에다가 1을 대입을 해봐요. 그러면 이쪽은 빵이죠. 1 대입하시면 f1 빼기 2 빼기 2대1. 그러면 x에다가 1 집어넣어서 우리가 얻은 결론은 뭐냐면 f1은 3이에요. 이거 언젠가 써먹겠죠, 뭐,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에 있는 식을 양변 미분해요. 양변 미분을 하시면 이쪽은 fx가 될 거고요. 자, 앞에 거 미분,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빼기 4x가 되는데 얘가 지워지거든요. 그러면은 자, f'x가 4가 되죠. 그지?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fx를 4x, 이제 우리가 적분상수를 많이 쓸 거기 때문에 C1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봐봐. 여기 있는 식을 잘 보면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이거를 미분한 거잖아요. fx 곱하기 gx, 얘를 미분한 식이잖아요. 그죠? 대문자 gx. 그렇죠. 대문자 gx. 대문자 fx, 대문자 gx. 그지? 이게 그럼 이제 서희는 이거를 양변 적분을 한 거지. 어떻게 되는지 까먹었죠?
자, 이제 봐봐. 이제 fx 만들었어. 그럼 뭔가 이제 두 번째 식에다가 막 집어 넣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자. 근데 F1이 3이니까 이거 구할 수 있겠네? 그죠? F1이 3이니까 1을 집어넣으면 그러면 C는 마이너스 1이네요. 그지? 그러면 자, 대문자 fx도 구하는 건가요? 그럼 얘는 2x 제곱 근데 이건 알 수가 있나? 자, 그쵸? 2x 제곱 자 이거 미분하면 빼기 x 더하기 c라고 할게요. 근데 그게 가니까 네? 그 대문자 fx가 가랑 관련돼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 2라고 할까요? 2. 자, 그 다음에 스몰 fx도 구했고 대문자 fx도 구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gx 구하면 되잖아. 그럼 이제 니네가 해볼 수 있는 생각은 천상 이 식에다가 뭔가 때려 박아야 되는데 그죠? 근데 모르는 게 너무 많네. 근데 여기 있는 이 식을 양변 적분을 하면 그죠? 그러니까 양변을 이제 적분을 하면 미분했다 적분했다 하니까 원래 상태로 돌아오죠. 그래서 대문자 fx 곱하기 대문자 gx는 이쪽을 적분을 하시면 뭐예요? 4x 4제곱 더하기 x 세제곱 x 더하기 c 3 이렇게 되는 2x 뭐요? 예? 2x 이거요? 아니 x 대제곱에 앞에 케이스가 2 미안합니다. 계산을 잘못해서 알려줬더니 도리어 지랄을 하고 그죠? 자 그럼 이제 얘를 근데 이제 여기서 여기서 또 뭐, 야, 가만 있어봐. 그럼 GX 이제 거의 다 구했는데? 이거 어디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이거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러면 2x 제곱 빼기 x 더하기 c2고.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궁금한 아이는 이거잖아. 노란 녀석. 그죠? 얘를 노란 가로로 치고, 얘가 2x 4제곱 x 세제곱 x 더하기 c3인데 얘는 2x 제곱으로 시작할 거고 그죠? 그- x 맞아요. x 제곱이고 1차항은 뭔지 모르고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지? 그죠? 근데 노란색만 알면 되는데 여기에서 b를 구할 필요가 없어요. 보세요.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gx dx면 얘는 정적분 기본 정리에 의해서 g3에서 g1을 뺄 거거든요. 그럼 어차피 상수항은 몰라도 되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서 a만 구하면 되는데 잠깐만 여기서 얘가 없다고 쳐면 안 되겠구나. 이거 뒤에 곱하면 여기서 지금 이거는 계수비교 할 필요가 없고 요거 둘 중에 하나잖아, 그치? 그치? 근데 여기 지금 상수항이 모르잖아요. 그러면 요거에 포커스 맞추시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여기서 얘랑 얘 곱하면 안 되잖아. 얘하고 2x 제곱하고 여기서 ax 곱해야 되고 그 다음에 x 세제곱 나오는 거가 에이씨 B를 알아야 돼. 뭐야 B를 알아야 돼? B 몰라도 돼.
몰라도 되지? 맞나? x세제곱 나오는 거 이거밖에 없나요? 마이너스 x랑 x제곱. 아, 마이너스 x랑 x제곱이네요. 고마워요. 그럼 이게 2a x 세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이니까 2a 빼기 1 x 세제곱이 1이죠. 그럼 a는 1이네요. 신곡이. 그럼 a가 1이에요. 그러면 대문자 gx가 x제곱 더하기 1 플러스 b거든요. 그러면 g3은 여기다 이거 집어넣으면 3의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b. g1은 1 더하기 g 분자 gx x제곱 플러스 x여가지고. 아, x죠. 고마워요.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했죠? 근데 어차피 b를 몰라도 되거든. 그래서 집어넣으면 9 더하기 3 플러스 b 1 더하기 1 플러스 b여서 지워지고 12에서 이거 빼니까 답이 10이죠 이거. 이렇게 풀었어요? 적분은 이걸 안 했어요? 어떤 걸로 했어요? GX 차수를 추론했어요? 아, 어차피 이거 결과 나와 있으니까 1차식일 때 2차식일 때로 그렇게 해가지고 했겠네요. 예. 근데 아무튼 이 식이 이렇게 있을 때 양변 적분하는 건 무조건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좋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그 다음에